안녕하세요. 참포도나무병원에 근무하는 이동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더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자세혁명 채널 애청자라면 척추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현대 시대에 척추 수술은 미세현미경, 내비게이션, 로보트 서저리, 또 절개 부위도 조그매지고 회복 기간도 예전처럼 길지 않고 짧아지고 수술 자체도 굉장히 정밀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100년에서 한 150년 전만 하더라도 척추 수술은 거의 목숨을 건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마취와 무균 시설 개념이 지금처럼 충분히 자리 잡기 전이었고, 또 신경을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이 부위가 문제인가 감으로 수술했던 시절이죠. 따라서 오늘은 척추 수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지금처럼 이제 척추외과라는 전문 분야가 아직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만성 통증, 경련 또는 극심한 예민함, 우울 또는 불안 이런 증상을 모두 묶어서 신경증 또는 히스테리라고 불렀어요. 이런 증상이 신경이 과흥분해서 생긴다라고 오해를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일부 의사들은 통증이나 경직을 줄여보겠다면서 척수나 신경 뿌리를 자르는 위험한 시도를 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황당하고 위험한 발상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수술 후의 통증 호소가 줄어들거나 환자가 움직임이 좀 줄고 조용해진 모습을 보고 과흥분된 신경이 그 흥분이 가라앉았다, 호전됐다 증상이 이렇게 기록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는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버리기 때문에 마비라든지 대소변 장애, 만성 통증으로 잘못 가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환자한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척추 수술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신경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수술에 대한 한계도 컸던 거죠. 예전에는 폐결핵균이 척추뼈를 침범해서 뼈가 무너지면서 등이 심하게 이제 구부러지는 포츠병이라는 병들이 있었죠. 당시 이제 사람들은 이 굽어진 척추를 곧게 펴주면 병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척추 뒤쪽 뼈에 후궁을 크게 잘라내서 척수를 누르는 부분을 제거하고 척추를 억지로 펴보려는 수술적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는 CT나 MRI 같은 영상 장비도 없었고 항결핵제 치료도 없었던 때이죠. 즉 척추 안쪽 병변을 정확히 보지도 못한 채 일단 열어놓고 깎아내고 펴본다라는 시기였어요. 척수와 신경 또는 큰 혈관들이 바로 옆을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거나 힘을 잘못 주면 하지마비, 대소변 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기 쉬웠고, 수술 후에도 오랫동안 좀 누워있다 보니까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으로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망률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높았고 현대 시각에서는 무모한 수술에 가까웠죠. 하지만 당시 의사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환자를 살려보려는 절박함 속에서 이러한 위험한 수술들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950년에 등장한 것이 지금의 척추 측만증 수술의 조상격이라고 불리는 해링턴 로드를 이용한 수술입니다. 휘어진 척추를 금속 봉 같은 걸로 위아래 갈고리를 걸어 주어서 잡아 당겨서 펴주는 개념인데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발상이었고, 다만 지금처럼 나사못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단단히 고정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후크라고 하는 갈고리 형태로 몇 군데 걸어주면서 척추뼈를 교정해 주려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갈고리 봉이 빠지거나 휘어지거나 금석이 부러지는 문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척추를 지나치게 일자로 펴다 보니까 허리의 정상 곡선이 사라지게 되고 허리를 뒤로 젖히기 어려운 이른바 평평등 증후군, 플랫백 신드롬이 생기기 시작했죠. 수술 실패 또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이 해링턴 로드의 한계와 부작용 때문에 이걸 어떻게 더 안전하게 할 수 없을까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게 되면서 각 척추뼈 사이에 나사를 심고 임플란트를 넣고 금속봉을 3차원적으로 정밀하게 고정하는 지금의 척추 측만증 교정술과 고정술이 탄생해 가게 된 겁니다. 지금 보면 정말 황당하고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수술들도 많았죠. 그런 무모해 보이는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는 척추 수술이 이토록 정밀하고 안전하고 완벽에 가깝게 회복이 빠른 수준까지 발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이 좀 재미있으셨나요? 가끔 이런 의학적 외에 역사적인 이야기도 풀어드리면서 이야기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흥미로운 의학 역사 또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의 이동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